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을 방문하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이 우리 정상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 원폭 피해 동포들과 면담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동포들에게 어려울 때 국가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G7 정상들이 핵 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G7 정상들은 국제질서 수호를 강조하면서 러시아 견제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이번 회의에 직접 참석할 가능성이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성사될 경우 테러 대응 논의도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이 내일부터 5박 6일의 일정으로 일본을 방문합니다. 방사능 정화 설비 등 시설 전반을 살펴볼 예정인데 민간 전문가는 일본 측이 안전상의 이유로 거부해 시찰단에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이성만 의원이 13시간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본인은 돈봉투와 관련이 없다며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경찰이 상습 마약 투약 혐의를 받는 배우 유아인 씨에 대해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법원은 다음 주 초쯤 구속 전 피의자 신문을 열고 유 씨에 대한 구속 여부를 가릴 전망입니다. 간호사들이 대통령의 간호법 거부권 행사와 관련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집회를 열었습니다. 간호협회는 내년 총선을 앞두고 총선 기획단을 출범시키며 사실상 낙선 운동을 예고했습니다. 주말인 오늘 중부지방은 구름이 많겠지만 남부지방에선 30도를 오르내리는 초여름 더위가 나타나고 내일은 황사가 찾아올 것으로 보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토요일 굿모닝 YTN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주요 7개국 G7 정상회의 참석을 위해 일본 히로시마에 도착해 2박 3일 일정에 들어갔습니다. 우리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히로시마의 원폭 피해 동포들을 만나 어려울 때 국가가 함께하지 못해 죄송하다고 사과했습니다. 박소정 기자입니다. G7 정상회의 초청국 정상으로 히로시마를 찾은 윤석열 대통령. 2박 3일 일정의 첫날, 히로시마에 사는 원폭 피해 동포들과 후손 20여 명을 만났습니다. 이 자리에서 윤 대통령은 기시다 총리와 함께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참배한다면서 이처럼 소회를 밝혔습니다. 저는 모레 기시다 총리와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할 예정입니다. 한국 대통령의 위령비 참배가 너무 늦었다고 생각이 됩니다. 또 피해 동포와 가족들을 한국에 초청하겠다면서 정부를 대표해 어려울 때 함께하지 못해 사과드린다며 수차례 인사했습니다. 슬픔과 고통을 겪는 그 현장에 여러분의 고국이 함께하지 못했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깊은 사과를 드리고 G7 회의 기간 빡빡한 연쇄 회담 일정을 잡은 윤 대통령은 또 다른 초청국인 호주, 베트남 총리와 잇따라 정상회담을 열고 경제협력 확대 방안 등을 논의했습니다. 히로시마 방문의 백미는 마지막 날입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한일 공동 참배에 이어 한일 정상회담이 확정됐고 한미일 회담도 개최될 전망입니다. 대통령실은 이번 G7 정상회의 참석을 윤석열 정부 2년차 외교의 시작이라고 부르며 한껏 기대를 담았습니다. 신냉전이라 불리는 국제 정세 속에 대한민국의 위치 설정이 주목되는 무대이기도 합니다. 히로시마에서 YTN 박소정입니다. G7 정상회의를 위한 방일 이틀째 윤석열 대통령은 인도, 영국 등과 별도의 양자회담 일정을 진행합니다. 대통령실은 윤 대통령이 G7을 계기로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 리시 수낙 영국 총리와 각각 별도로 회담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윤 대통령은 G7 정상회의 확대 회의에 참석해 식량 안보, 기후, 에너지 개발 등 글로벌 의제를 주제로 발언하고 의장국이 제시한 법치에 기반한 국제 질서 등을 주제로 자유 토론에도 나섭니다. 네, 한일 정상은 내일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으로 참배합니다.
한국인 원폭 희생자의 상당수가 강제징용에 끌려갔던 사람들인 만큼 과거사 문제에서도 진전된 행동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신현중 기자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투하된 것은 1945년 8월 6일. 그로부터 사흘 뒤 나가사키에도 원자폭탄이 떨어졌습니다. 이로 인한 한국인 희생자는 전체 사망자의 20%가 넘는 5만 명 정도로 추산됩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총리는 정상회담에서 약속한 대로 히로시마 평화공원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에 공동 참배할 예정입니다. 과거 히로시마 원폭으로 희생된 한국인을 위로하고 한일 양국이 평화와 번영의 미래를 함께 준비해 나가자는 다짐의 자리가 될 것입니다. 우리나라 대통령이 히로시마 위령비에 참배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현직 일본 총리도 김대중 오부치 선언의 당사자인 오부치 총리가 1999년 참배한 게 유일합니다. 사죄를 받는 것보다는 참배해 주는 것만도 사죄를 받는 의향으로 저는 받아들이고요. 특히 원폭 피해 한국인 3명 중 1명은 강제징용으로 일본에 끌려간 사람들이어서 강제징용에 가슴 아프다고 언급했던 기시다 총리의 발언에서 한 발 더 진전했다는 평가가 나오고 있습니다. 서로 신뢰가 쌓이고 하면 앞으로 제한리 학살 현장 같은 데도 같이 참배한다든지 이렇게 하다 보면 이제 한국과 일본 사이의 역사 갈등 이런 것들이 풀어지는 중요한 계기가 되니까.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는 히로시마 시해 반대로 1970년 평화기념공원 밖에 세워졌다가 우여곡절 끝에 1999년 공원 안으로 옮겨졌습니다. 기념공원 전시장에는 한때 한국인 강제동원과 원폭 피해에 대한 내용도 전시됐지만 아베 정권 때 역사 수정주의가 득세하면서 대폭 축소했고 한국인 위령비 주변에 심은 무궁화 나무가 훼손되는 사건이 발생하기도 했습니다. YTN 신현주입니다. 히로시마를 방문한 G7 정상들은 국제질서 수호를 강조하며 러시아 견제에 한 목소리를 냈습니다. 이런 가운데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도 이번 G7 정상회의에 함께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도쿄에서 김세호 특파원입니다. G7 정상들은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 내 원폭 자료관을 찾으며 첫 공식 일정을 시작했습니다. G7 정상이 함께 모여 원폭 자료관을 방문한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이후 G7 정상들은 핵 군축과 러시아 제재 등을 중심으로 한 우크라이나 정세를 집중 논의했습니다. 기시다 총리는 이번 정상회의를 통해 G7 국가들의 단합된 목소리를 강조했습니다. 国際社会が直面する諸課題の解決に向けた我々の断固たる決意をこの広島の地から共に強く発信していきたいと思います。 이런 가운데 애초 온라인으로 G7 정상회의 참석 예정이었던 볼로디미르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이 히로시마를 직접 방문할 가능성에 무게가 실리고 있습니다. 젤렌스키 대통령이 대면으로 참석하게 되면 서방 국가의 지원을 촉구할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일본 정부는 공식 기자회견에서 젤렌스키 대통령은 온라인 참석이라며 기존 입장을 재확인했습니다. ゼレンスキー大統領は21日午前に新たに設けることとなった G7 首脳と同大統領によるウクライナセッションにオンラインで参加する予定であります。 이와 관련해 미 정부 고위 당국자는 러시아에서 취재진에게 모든 G7 국가가 러시아에 대한 새로운 제재와 수출 통제를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당국자에 따르면 러시아와 다른 국가 내 70개 기업이 미국 수출이 금지되고 개인과 기업 등에 대한 제재 300건이 부과될 전망입니다. 이번 G7 정상회의를 통한 대러 전선이 더욱 선명해질 것으로 보이는 가운데 젤렌스키 대통령의 대면 참석까지 확정되면 러시아 제재와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는 더욱 급물살을 탈 것으로 보입니다. 도쿄에서 YTN 김세호입니다.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가 가장 필요로 하고 또 원하는 무기가 바로 최신식 전투기입니다. 미국은 그간 전투기 지원에 회의적인 반응을 보여왔는데 입장을 바꿔 F-16 지원을 허용할 수 있다는 보도가 나와 관심이 쏠립니다. 황보연 기자입니다. 러시아와의 힘겨운 전쟁이 1년을 넘긴 시점, 젤렌스키 우크라이나 대통령은
발트의 친구 나라 라트비아의 레비치 대통령을 만나 전투기 지원을 호소했습니다. допомогти в тренувальних відповідних місіях нам потрібні літаки. 유럽 주요 정상들이 한자리에 모인 데서도 젤렌스키의 노력은 계속됐습니다. We also need modern fighter jets, without which no air defense system will be perfect. 폴란드와 슬로바키아가 이미 구형 미그 29를 일부 지원했지만 우크라이나가 간절히 원하는 건 최신식 전투기, 콕 집어서 미국의 F-16입니다. 러시아 공습에 맞서기 위해선 고성능 레이더와 최신 미사일이 장착된 F-16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동안 미국은 F-16 지원에 회의적인 입장을 취해 애를 태웠습니다. 그런데 최근 분위기가 바뀌었습니다. CNN은 미국 정부가 유럽 동맹국들이 F-16을 우크라이나에 재수출하는 방안을 승인할 것으로 전망된다고 보도했습니다. 미국이 직접 지원하진 않지만 유럽 동맹국들이 지원하는 건 허용하겠다는 얘기입니다. 이미 유럽 각국은 연합체를 만들어 미국의 승인을 기다리며 차근차근 준비를 해둔 상태입니다. Now, it is not a straightforward thing, as Vladimir and I have been discussing, to build up that fighter combat aircraft capability. It's not just the provision of planes, it's also the training of pilots and all the logistics that go alongside that. 최근 영국에서 지원받은 장거리 미사일에 이어 미국의 F-16까지 손에 넣게 될 경우 그간 열세를 면치 못해온 우크라이나 공군력 강화에 큰 보탬이 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YTN 황보현입니다. 우크라이나가 미국의 F-16 전투기 지원을 요구해온 가운데 조 바이든 대통령이 우크라이나 조종사의 F-16 전투기 훈련 계획을 승인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은 히로시마에서 열린 주요 7개국 정상회의에서 F-16 전투기를 비롯해 4세대 전투기에 대한 우크라이나 조종사들의 훈련을 지원할 것이라고 미국 정부 관계자들이 전했습니다. 전투기 조종 훈련은 미국이 아닌 유럽에서 진행될 것으로 전망되며 미국 측 인사들도 유럽 국가들과 함께 참여할 예정입니다. 네, 이번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서 북한 핵과 관련한 공동 성명이 나왔습니다. 북한 핵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돌이킬 수 없도록 포기해야 한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천명했습니다. 류재복 기자입니다. 일본 히로시마에서 열린 정상회의에서 주요 7개국 정상들은 핵 군축에 관한 G7 정상 히로시마 비전을 발표했습니다. 핵 군축에 초점을 맞춘 별도 성명이 나온 건 이번이 처음입니다. 정상들은 성명에서 핵실험과 탄도미사일 발사 등을 자제할 것을 북한에 촉구했습니다. 탄도미사일 발사 자제를 촉구한 것은 북한이 조만간 정찰 위성을 발사할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으로 풀이됩니다. 정상들은 또 북한의 핵무기와 핵 계획 등을 완전하고 검증할 수 있으며 되돌릴 수 없도록 포기해야 한다는 목표를 다시 한번 표명했습니다. 지금의 핵 확산 금지 조약에 따라 북한은 핵 보유국 지위를 가질 수 없다면서 대량 파괴 무기와 탄도미사일 프로그램이 있는 한 대북 제재는 완전하고 엄격하게 이루어진다고 강조했습니다. G7 정상들은 북한 외에 우크라이나를 향한 러시아의 핵 위협을 비난하는 내용도 포함했습니다. 러시아의 무책임한 핵 위협과 군비 관리 체계 훼손, 벨라루스 핵무기 배치 표명 등은 받아들일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러시아가 지난 2월 참여 중단을 선언한 핵군축 조약, 신전략무기 감축 협정에 복귀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 밖에 중국의 핵전력 증강에 우려를 표시하면서 핵전력 정보를 공표하지 않는 핵보유국의 투명한 정보 공개를 요구했습니다. YTN 유재복입니다.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일본 히로시마 주요 7개국 정상회의를 계기로 쿼드 정상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고 백악관이 밝혔습니다. 카린 장피에르 백악관 대변인은 성명을 통해 바이든 대통령이 오늘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와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 나렌드라 모디 인도 총리와 함께 세 번째 대면 쿼드 정상회의를 열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쿼드 정상회의는 G7 정상회의가 끝난 뒤 오는 24일 호주 시드니에서 열릴 예정이었지만 미국 내 부채 한도 협상 문제로 바이든 대통령이 호주 방문을 취소하면서 오늘 일본에서 개최하게 됐습니다.
중국은 G7을 의식한 듯 중앙아시아 5개국을 초청해 황제 의전을 베풀었습니다. G7을 배타적인 파벌이라고 욕하면서도 거울처럼 똑같이 세력을 결집하는 총력 외교전을 펼쳤습니다. 베이징에서 강정규 특파원입니다. 중국 시진핑 주석이 중앙아시아 스탄 5개국 정상을 실크로드의 출발점 시안으로 초청했습니다. 히로시마 G7 정상회의에 맞서 황제 의전을 베풀며 5조 원에 달하는 통큰 선물도 약속했습니다. 中方将向中亚国家提供总额260亿元人民币的融资支持和无偿援助。 스탄 5국은 타이완 통일 등 중국의 핵심 이익을 지지한다고 입을 모으며 화답했습니다. 支持中方在台湾、涉疆、涉港等核心利益问题上的立场坚定不移。 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이번 회의 성과를 묻는 신화사 기자의 질문에 장장 2,500자에 달하는 찬사를 쏟아냈습니다. 시 주석의 기조연설과 맞먹는 분량입니다. 任何人都无权在中亚制造不和对立，更不应该从中谋取政治私利。 중국 관영 매체들은 자국을 견제하는 G7 정상회의를 후쿠시마 오염수에 비유하며 깎아내렸습니다. 중국 시안이 개방과 평등에 다자주의 맑은 물줄기를 주입한 반면 히로시마에선 대결을 유발하는 지정학적 폐수를 방출했다는 겁니다. G7이 러시아군의 우크라이나 전면 철수를 요구하며 추가 제재안을 발표하자 러시아 총리의 방중 소식 발표로 힘을 실어줬습니다. 또 중국 평화중재특사의 EU 본부 방문 계획을 추가로 전하며 서방 세계의 균열을 파고들었습니다. 중국은 G7이 자국을 적대시하는 배타적 파벌을 이뤘다고 욕하면서도 거울처럼 똑같지만 정반대인 또 다른 세력화를 도모하고 있습니다. 베이징에서 YTN 강정규입니다. 일본이 해양 방류 방침을 밝힌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의 안전성 검증을 위해 구성된 우리 정부 시찰단의 구체적인 일정이 확정됐습니다. 시찰단은 내일부터 5박 6일의 일정으로 일본으로 건너가 방사능 정화 설비 등 오염수 처리 시설 전반을 살필 예정입니다. 김경수 기자입니다. 우리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 시찰단은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 소속 전문가 등 모두 21명이 참여합니다. 방문 일정은 오는 21일부터 5박 6일간으로 입출국일을 제외한 실제 시찰 기간은 나흘입니다. 이번 시찰 활동을 통해 일본의 오염수 정화 및 방류시설 전반의 운영 상황과 방사성 물질 분석 역량 등을 직접 확인하고 민간 전문가는 시찰단에 포함되지 않았는데 정부는 일본 측이 안전상 문제 등을 고려해 받아들이지 않았다고 설명했습니다. 대신 민간 전문가가 포함된 별도 자문단을 만들어 현장 점검 내용을 공유하고 조언도 구하기로 했습니다. 시찰단은 원전 오염수가 처리되고 바다로 나가는 과정 전반을 들여다볼 계획인데 특히 알프스로 불리는 방사능 물질 정화 설비가 핵심입니다. 방사성 물질을 정화하는 설비인 다핵종 제거 설비, 알프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알프스 설비 그리고 해양 방출 설비의 설치 상태 그리고 성능 점검 결과 등을 집중적으로 확인을 하고 다만 정부는 이미 원전 오염수 시료와 후쿠시마 바닷물 시료를 확보한 만큼 이번에 시찰단이 추가로 시료를 채취하진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또 일본 측이 우리 측 요청을 대부분 수용해 시찰 기간이 기존보다 늘어났다며 현장 시찰에서 문제가 확인되면 시정되도록 노력할 거라고 덧붙였습니다. 시찰단은 향후 점검 결과도 투명하게 공개하겠다는 방침인데 국민 우려를 해소할 만큼의 결과물을 내놓을 수 있을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습니다. YTN 김경수입니다.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방문을 앞두고 여야가 대국민 여론전에 공을 들이고 있습니다. 여당은 오염수의 위험성이 과장됐다고 주장한 해외 방사선 전문가를 불러 간담회를 열었고 이에 더불어민주당은 정부 여당이 일본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다며 철저한 검증을 촉구했습니다. 이준엽 기자가 전합니다.
국민의힘이 방사선 분야 전문가인 웨이드 앨리슨 영국 옥스퍼드대 명예교수를 국회로 초청했습니다. 최근 희석되지 않은 후쿠시마 물 1리터가 있다면 바로 마시겠다고 말해 논란을 일으켰는데 이에 괴담에는 과학이 특효약이라며 구체적인 근거를 듣기 위한 간담회를 마련한 겁니다. 과학적으로 또 객관적으로 검증을 해서 국민들을 안심시키고 국민의 건강을 지키겠다는 취지니까. 앨리슨 교수는 일본이 정화 처리를 한다는 것을 전제로 하면서도 위험한 방사선은 제거될 것이라며 기존 입장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They will be the same for Fukushima fisheries as they are here and same elsewhere in the world when it washes around. 국민의힘도 정화 처리된 방류수는 위험도가 크지 않고 후쿠시마 수산물도 수입하지 않는데 야당이 불안감을 조장하고 있다고 방어에 나섰습니다. 지금 현재 일본에서 들어오는 모든 수산물 다 방사능 검사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부터 검사를 해서 지금까지 오염된 것이 나온 적이 없습니다. 반면 더불어민주당은 안전성이 제대로 검증되지 않은 오염수 투기는 최악의 방사능 투기 테러라는 지적이 나온다며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특히 식수로 마셔도 안전하다면 왜 바다에 갖다 버리겠느냐며 국민의힘이 일본 자민당도 아닌데 앨리슨 교수 주장에 왜 동조하는지 이해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지금처럼 일본의 눈치만 살피면서 검증 신용만 하다가 우리 또한 오염수 테러, 방사능 테러의 공범이다라는 지적을 받지 않을까 걱정됩니다. 또 정부의 오염수 시찰단이 자칫 면죄부 도장만 찍어줄 것 같다면서 오염수 시료 채취는 시찰단 역할이 아니라고 한 한덕수 총리의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오염수 방류에 항의하는 대신 일본 정부 이익을 대변하는 국무총리도 사퇴하십시오. 그것이 대한민국의 국익에 부합됩니다. 민주당은 주말 오염수 해양 투기 저지 집회 장외 투쟁에도 적극 나설 방침입니다. 윤석열 대통령 방일과 다음 주 본격화할 후쿠시마 오염수 시찰단 활동은 일본 오염수를 둘러싼 정치권 공방을 더욱 가열시킬 것으로 보입니다. YTN 이준엽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에 관여한 혐의로 검찰에 출석한 이성만 의원이 13시간 동안 조사를 받고 귀가했습니다. 검찰은 이 의원과 함께 돈봉투 공여 혐의를 받는 윤관석 의원도 다음 주에 불러서 조사할 방침입니다. 조수연 기자입니다. 검찰이 지난달 12일 압수수색에 나서며 강제 수사에 나선 지 5주 만에 현역 의원으로는 처음으로 검찰에 출석한 이성만 의원이 검찰 조사 13시간 만에 청사를 빠져나왔습니다. 이 의원은 검찰 출석 때와 마찬가지로 혐의를 부인했습니다. 성실히 조사에 응했고요. 제가 결백함을 주장을 했고 저는 돈봉투하고는 아무런 관련이 없습니다. 이른바 이정근 녹취록에 나오는 자신의 발언 또한 검찰이 실제 의미와 다르게 해석해 몰아가고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이런 녹취록을 일방향적으로 해석을 해서 무리한 수사하는 것, 이것은 저 개인뿐만이 아니라 많은 국민들에게도 우리 검찰이 무리한 수사를 했던 하나의 관행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고요. 이 의원은 전당대회를 앞둔 2021년 3월 송영길 전 대표의 당선을 목적으로 지역 본부장들에게 전달할 1,000만 원을 마련하고 900만 원을 뿌리는 데 공모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돈 내가 내일 주면 안 돼? 내일 오전 10시에 갈 테니까. 검찰은 이 의원에게 금품 조달 경위와 전달 경로, 대상자 등을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 의원과 함께 피의자로 입건된 윤관석 의원 소환 일정도 막바지 조율 단계에 들어섰습니다. 이르면 다음 주 초로 전망되는데 이후에는 검찰이 돈봉투 수수자로 특정한 민주당 의원들에게 소환을 통보할 것으로 보입니다. YTN 조수연입니다. 국민의힘이 김남국 의원의 거액 가상자산 보유 논란과 관련해 지난 대선 때 자금 세탁 시도 의혹까지 제기하며 코인 게이트라고 강공을 이어갔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는 이해충돌 의혹이 제기된 국민의힘 조명희 의원을 거론하며 국면 전환을 시도했는데 당내 상황은 여전히 복잡합니다. 정현우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 가상자산 논란을 들여다보는 국민의힘 진상조사단이
경기도 성남시 위메이드 본사를 찾았습니다. 김 의원이 거액을 보유했던 위믹스 코인을 발행한 게임 업체입니다. 김 의원에게 코인을 무상으로 줬는지, 업체 측이 게임으로 돈을 버는 이른바 P2E 합법화를 위한 입법 로비를 했는지 등을 추궁했는데 위메이드 측은 대부분 부인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가 발견이 됩니다. 그리고 언제부터 가지고 있었는지를 발견한 건 22년 1월에 이제 40만 개가 발견이 되는데 움직이기 시작하니까. 김남국 의원의 위믹스에 대해서 보고를 받으신 적이 있습니까? 전혀 모르고요. 의원님 잘 아시겠지만 이사회에 보고되는 정보만 알 수 있는 거지. 당 차원에서도 김 의원 논란을 민주당 코인 게이트로 규정하고 공세 강도를 높였습니다. 특히 지난해 대선 당시 이재명 후보를 지원하기 위한 자금 세탁을 시도했다는 새로운 의혹으로 전선을 넓히면서 김 의원 거취와 민주당의 윤리특위 징계 협조를 동시에 압박했습니다. 시기적으로 보면 그런 의심을 할 수 있는 소지가 충분히 있죠. 통상적인 투자일까 아니면 자금 세탁의 의심이 있는 것 아닐까. 민주당은 여당 소속인 조명희 의원 이해충돌 의혹으로 맞불을 놨습니다. 가족회사가 정부 용역을 따내고 다른 의원에게 부탁해 관련 예산을 증액했다는 의혹과 관련해서도 예외가 없어야 한다며 역공에 나선 겁니다. 직무를 이용해서 사적 이익을 도모한 게 사실이라면 엄정하게 책임을 물어야 된다는 점은 예외가 있을 수 없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조명희 의원 건에 대해서도 관심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당내 혼란도 여전합니다. 일부 친 이재명계 의원들 사이에서 코인 투자 자체를 비도덕적이라고 할 수 있느냐고 김 의원을 두둔하는 주장이 나오는가 하면 확인되지 않은 그런 사실들로 인해서 굉장히 마녀 사냥하듯이 여론 재판이 막 이루어졌거든요. 제대로 된 그런 의혹에 대해서 조사하지 않은 상태로 탈당이 이루어지고 김 의원에게 자숙과 수사 협조를 조언하면서 당의 재발 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목소리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김남국 의원의 탈당 그리고 여야의 윤리특위 징계 요구 이후로도 새로운 의혹 제기가 잇따르고 있는 만큼 여당의 파상 공세는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입니다. YTN 정현우입니다. 김남국 의원이 매매한 가상화폐는 알려진 것만 40개가 넘습니다. 클레이페이라는 신생 코인에도 30억 원 넘게 투자했다가 원금 대부분을 잃게 된 것을 두고도 이해할 수 없는 투자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데요. 김 의원 본인은 투자 실패였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지고 있는데 이 부분에서 자금 세탁 의혹까지 제기되고 있습니다. 부장원 기자입니다. 지난해 2월 16일 새벽 김남국 의원의 가상자산 지갑에서 수십억대 거래가 이뤄졌습니다. 위믹스 코인 51만 개, 33억 원어치를 클레이페이라는 신생 코인으로 바꾼 겁니다. 한 번에 전체 유통량의 10% 가까이 사들이자 시세는 2배로 뛰었습니다. 하지만 이후 가격은 폭락을 거듭했고 지금은 거래가 안 되는 수준입니다. 결과적으로 이 거래 때문에 30억 원대 손실을 본 겁니다. 김 의원은 탈당 전 민주당 조사단에 단순한 투자 실패였다고 주장한 거로 파악됐습니다. 하지만 믿을만해서 투자했다던 위믹스를 버리고 근데 왜 하필 위믹스입니까? 가상화폐가 발행하는 회사가 되게 실체가 없거나 페이퍼 회사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위믹스 같은 경우에는 상장사인 그 아주 대형 회사인 위메이드가 발행한 코인이었기 때문에 출시 한 달도 안 된 코인에 30억 넘게 투자한 배경이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특히 거래 과정에서 이른바 슬리피지로 불리는 비용 손실을 봤는데 이것만 무려 15억 원 규모. 투자금 절반 가까이 손해를 보면서까지 클레이페이를 사들인 겁니다. 너무 큰 손해를 본 거래라 잘못된 사전 정보 취득이 있었거나 자금 세탁에 활용된 것 아니냐는 의혹까지 제기됐습니다.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은 코인판에 자금 세탁을 전문으로 하는 주가 조작 세력이 많이 들어왔고 클레이페이가 그중 하나라는 제보를 받았다고 주장했습니다. 겉으로는 투자 실패로 보여도 그만큼의 현금을 보전받았을 거란 얘긴데 믿을 만한 근거는 제시되지 않았습니다. 해당 코인은 개발사가 출시 2달 뒤 자취를 감췄고 남은 건 달랑 홈페이지뿐이어서 투자 배경을 확인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클레이페이 토큰은 조금만 봐도 이거는 그냥 사기에 가까운 프로젝트라고 보거든요. 만약에 자금 세탁의 의도가 없었다면 이거는 아무래도
미공개 정보를 받았는데 그게 좀 가짜 정보를 받아서 오히려 작전당한 게 아닌가. 김남국 의원의 설명을 듣기 위해 전화와 문자, 텔레그램을 통해 수차례 연락했지만 답변을 들을 수 없었습니다. YTN 부장원입니다. 김남국 의원의 가상화폐 투자와 관련해 본질은 개인의 코인 투자가 아니라 P2E 업계의 입법 로비라는 주장이 제기됐습니다. 한국게임학회는 어제 서울여의도 이룸센터에서 위믹스발 코인게이트를 주제로 토론회를 열고 이같이 주장했습니다. 위정현 한국게임학회장은 김남국 의원이 매매한 코인 40여 개 가운데 P2E 관련 코인이 위믹스를 포함한 15개 정도고 위믹스만 120만 개 정도 보유했다는 언론 보도를 언급하며 입법부와 업계 사이 유착이 의심된다고 지적했습니다. 주가 조작 세력에 돈을 맡긴 투자자들은 자신들도 사기 피해자라며 라더견 대표를 비롯한 일당을 고소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이 라 대표 등의 계획을 조금이라도 알고 있었다면 미필적 고의가 인정돼 피의자로 전환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박정현 기자입니다. 지난 9일 주가 조작 세력에게 돈을 맡겼던 투자자 60여 명이 라더견 대표 등을 사기와 배임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습니다. 저평가된 우량주에 장기 투자한다는 말을 믿고 자금을 넣었을 뿐이라며 주가 조작 계획은 몰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자신들은 이번 사태로 거액을 잃은 피해자라고 강조했습니다. 이 사건의 핵심은 단순한 주가 조작 사건이 아니고 가치 투자를 빙자한 폰지 사기라는 겁니다. 그래서 피해자들은 통정거래 매매에 대한 인식도 없었고. 하지만 이들을 마냥 순수한 피해자로만 여기기는 어렵다는 게 법조계 중론입니다. 주가 조작 일당은 당국의 추적을 피하려 투자자 명의의 휴대전화를 개통해 넘겨받고 직원들을 투자자 거주지 근처로 보내 주문을 체결하게 했습니다. 이렇게 통상적이지 않은 방식으로 투자가 이뤄졌는데도 거액을 믿고 맡겼다면 불법이라는 걸 짐작조차 못했다고 보기엔 무리가 있다는 겁니다. 혹시 뭐 통정매매나 기타 불법이 있는 게 아니에요? 라고 물어봤을 때 그런 거 없습니다. 라고 제가 거짓말을 하는데 앵커가 탁 돌아서면서 야 저게 진짜면 어떡하지? 설마 그럴까? 뭐 그래도 하는 수 없지. 라는 설마 그럴까? 그래도 하는 수 없지 정도만 되면 고의가 있는 거예요. 특히 가수 임창정 씨와 같이 라 대표 등의 방송 채널에 출연하고 이들이 소유한 해외 골프장에 투자하는 등 일당과 가까운 관계인 것으로 의심되거나 근데 저 돈을 맡겨. 이게 종교야? 너 잘하고 있어. 왜냐면 내 돈을 가져간 맞아요, 맞아요. 국회 공직자윤리위원회 장모위원처럼 불법성을 알고도 투자자 유치에 적극 가담한 정황이 확인되면 공범으로 처벌될 개연성도 커집니다. 대표님 있는데 가서 이 거래를 해요. 그냥 자기들이 가서 하면 불법일 수도 있으니까. 다만 주가 조작 일당이 다단계 방식으로 사람을 모은 만큼 투자자마다 어떻게 투자에 나섰는지와 불법성을 얼마나 인지했는지는 다를 수 있습니다. 검찰은 우선 투자금이 최소 수억 원에 이르는 이른바 큰손 투자자들을 위주로 참고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주가 조작 사실을 인지하고 거액을 넣어 미필적 고의에 해당할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이들을 입건할지도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결국 누가 피해자이고 누가 공범인지는 검찰 수사에서 판가름 날 전망입니다. YTN 박정현입니다. 더불어민주당 강성 지지층인 개혁의 딸, 이른바 개딸들이 거액 가상화폐 논란으로 탈당한 김남국 의원을 적극 옹호하고 나섰습니다. 자유로운 정치적 의사표현을 말릴 수는 없겠지만 김 의원을 비판하는 인사들을 향해 또다시 좌표찍기와 비난 공세를 이어가면서 당내 갈등을 더 격화시킨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안윤학 기자입니다. 김남국 의원 거액 가상화폐 논란, 특히 상임 이중 코인 거래 사실을 두고 국민 비판 여론이 거세지만 민주당 강성 지지층, 이른바 개딸들은 김남국 수호를 외치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출당을 원치 않는다거나 김 의원을 비판한 민주당 전국 대학생위원회를 징계하라는 당내 청원이 올라 많은 동의를 얻고 있습니다. 김 의원의 의원직 사퇴를 주장한 청년 정치인들은 원외 팔적으로까지 낙인 찍혔습니다. 만약 지금 언론 보도에서 나오고 있는 내용들이 전부 다 사실이라면 의원직 사퇴까지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앞서 강성 지지층의 공격 대상엔 초선 오적도 있었습니다. 지난 2021년 4월 재보궐선거에서 패한 뒤 조국 사태 관련
당내 첫 반성문을 내놓은 초선 5명이 대상이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이 검찰개혁의 대명사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 과정상에서 수많은 국민들이 분노하고 분열되며 선거에 졌다고 당원 탓하고 조국 탓하고 청와대 탓하고 그러면 다음에 급했지 또 갈 수 있다고 생각하시는 겁니까? 이재명 대표를 향한 쓴소리엔 어김없이 좌표 찍기와 비난 문자 공세가 날아들었습니다. 이 대표 체포동의안 이탈표 사태 땐 총선 낙선자 명단까지 유포돼 비명계를 중심으로 볼멘 목소리가 터져나왔습니다. 민주정당에서는 있을 수 없는 그런 색출이라는 말이 나오는 건 해서는 안 되죠. 나치 시대에 그 기독교 신자를 색출하려고 십자가 밟기를 강요하고 막 그랬지 않습니까? 당 갈등 수습에 오히려 걸림돌이 된다고 판단한 이 대표는 수차례 자제령을 내렸습니다. 우리 안에 동지에 대한 증오심 이런 걸 최소화해야죠. 총구는 밖으로 행하자. 하지만 여전히 당내에서는 이 대표가 먼저 강성 지지층과 결별 선언을 해야 한다는 주장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원욱 의원 같은 경우는 개딸들 그다음에 강성당원들에 대해서 좀 결별을 정확하게 해주라. 딱 이재명 대표를 바라보면서 제명인의 마을 2장 자리 30초 남았습니다. 내놓으셨으면 좋겠다. 물론 내년 총선을 앞두고 박빙 승부가 펼쳐질 수도권 선거에선 강성 지지층, 개딸 세력 없인 승리가 어렵다는 현실론도 제기됩니다. 하지만 당내 악재로 인한 계파 갈등이 이들로 인해 확대 재생산되고 중도층 지지율에도 부정적으로 반영되면서 이 대표의 고심도 커질 것으로 보입니다. YTN 안윤학입니다. 위례 신도시와 대장동 비리 관련 사건 재판에서 증언을 이어가고 있는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이 건강 악화로 입원해 재판이 미뤄졌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어제 예정됐던 정진상 전 정무조정실장의 재판을 오는 30일로 연기했습니다. 유 전 본부장 측 변호인은 유 전 본부장의 건강 문제로 재판이 연기됐고 심장 쪽과 관련해 정밀 검사를 받을 예정이라고 말했습니다. 국민의힘은 고위직 인사들의 자녀 특혜 채용 의혹이 잇따라 제기된 중앙선거관리위원회를 향해 이 정도면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집단 전체의 문제라고 비판했습니다. 이철규 사무총장은 어제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전현직 사무총장 등에 이어서 제주 선관위 상임위원 자녀도 선관위에 경력직으로 특혜 채용됐다는 의혹이 제기됐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한 간호사들이 서울 도심에서 대규모 규탄 집회를 열었습니다. 간호협회는 간호법에 대해서 가짜뉴스를 퍼뜨린 정치인들을 표로 심판하겠다며 총선 기획단을 출범하고 강도 높은 투쟁을 예고했습니다. 기종훈 기자입니다. 서울 광화문 일대가 연차 투쟁으로 모인 간호사와 간호대학생들로 가득 찼습니다. 연차를 내고 전국에서 모인 간호사들은 간호법 제정 필요성을 한 목소리로 호소했습니다. 국민보건 의료 서비스 차원에서도 간호법은 반드시 통과되어야 된다고 저는 생각해서 퇴직을 앞둔 간호사로서 간호사의 업무를 딱 정해서 간호사와 임상병리사 또는 의사의 역할을 분명히 나누어야 한다고 생각해서 우리 현 의료법에 있는 내용을 따로 분리를 해서 이제 간호사분들이 법 테두리 안에서 안전하게 일을 할 수 있도록 그러면서 거부권 행사에 앞장선 정부와 여당에 대한 규탄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집회에서는 이들을 표로 심판하겠다며 총선 기획단도 출범시켰습니다. 간호법을 악법으로 몰아 대통령 거부권에 이르게 한 부패 정치인과 관료들을 반드시 심판할 것입니다. 또 금고 이상 형을 선고받은 의료인 면허를 취소하는 의료법 개정안도 재검토한다는 복지부를 강하게 질타했습니다. 이 법은 다른 전문 직역에도 동일하게 적용되는데 왜 의사에게만 가도하다고 하는 겁니까? 보건복지부입니까? 의사복지부입니까? 사흘째 이어간 준법 투쟁은 큰 진료 차질로 이어지진 않았지만 의료법상 간호사 업무가 아닌 행위에 대한 불법 신고는 빗발쳤습니다. 간호협회가 자체 운영하는 불법 진료 신고센터는 접수 폭주로 서버가 다운되기도 했습니다. 면허증 반납 운동도 진행하고 있는 간호협회는
연차 투쟁으로 단체 행동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복지부는 장관 주재로 긴급 상황 점검 회의를 열고 상황을 주시하는 한편 병원 단체 대표들을 만나 의료 공백이 생기지 않도록 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YTN 기정훈입니다. 간호법 거부권 행사에 반발해서 간호사들이 진행하고 있는 준법 투쟁에 대해 전공의들이 환영 입장을 내놨습니다. 대한전공의협의회는 대한간호협회가 대리수술이나 대리처방을 하지 않는 준법 투쟁에 나선 것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진료 보조 인력인 PA 간호사의 대리처방이나 대리수술은 간호사의 잘못이 아닌 병원의 구조적인 문제라며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병원의 의사와 간호사를 더 고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우리나라 우주산업의 새 시대를 본격적으로 여는 누리호 3차 발사가 며칠 앞으로 다가왔습니다. 이번 3차 발사는 앞서 성공한 1, 2차 발사 때와는 달리 실제 사용할 위성을 궤도에 쏘아 올리는 미션을 수행하게 되는데요. 누리호 3차 발사의 모든 것 화면으로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은 누리호 3차 발사와 그 의의에 대해서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지난 1차, 2차 시험 발사와 이번 3차 발사의 가장 큰 차이점은 크게 두 가지로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 첫 번째는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입니다. 지난 1차, 2차 시험 발사는 이 누리호라고 하는 새롭게 개발된 우주 발사체의 발사 성능 검증이 주요 목표였는데요. 이를 위해 1차 시험 발사에서는 위성 모사체만이 탑재됐었고 2차 시험 발사에서는 위성 모사체와 성능 검증 위성이 탑재되어 누리호의 발사 성능과 위성 사출 기능을 검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발사에서는 드디어 실용급 위성인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를 탑재해 위성을 임무궤도에 사출하여 우주발사체 본연의 역할을 최초로 수행하게 되는 그런 아주 중요한 그리고 의미가 큰 발사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차이점은 바로 체계 종합기업의 참여입니다. 이전까지는 제작에서 발사 운영까지의 모든 업무를 저희 항우연의 주도로 진행했었는데요. 이번 3차 발사부터는 항우연과 체계종합기업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민간 주도의 우주산업 생태계 육성과 발전을 위한 개선 사업을 함께 진행하게 됩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어떻게 보면 누리호 우주 발사체 기술의 민간 이전을 위한 첫 단추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지난번 2차 발사와 이번 3차 발사의 발사체 자체의 기술은 똑같습니다. 똑같은 발사체가 사용이 되게 되는데요. 가장 큰 기술적인 측면에서의 차이라고 하면 바로 이 발사체에 탑재되는 그 인공위성을 사출하는 방식에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지난 2차 시험 발사에서는 이 성능검증 위성에서 사출이 된 이후에 성능검증 위성에 탑재된 그 큐브 위성은 독립적으로 따로 사출됐었습니다. 하지만 이번 3차 발사에서는 누리호에 탑재된 8개의 위성을 모두 누리호에서 직접 사출을 진행을 하게 됩니다. 누리호에서 탑재된 8개의 위성들은 서로 간의 충돌을 방지하기 위해서 약 20초 간격으로 사출 작업을 진행하게 되고 또한 이 지상에서 위성과의 통신을 수행하기 위해서 여러 안테나들이 방향을 잡고 작동을 하게 되는데요. 이 안테나의 방향에 따라서 정확한 신호 수신하기 위해서 정확한 위치에서 정확한 사출 작업이 진행이 되어야 합니다. 이번 3차 발사에서는 위성 사출 방식에 대한 기술 검증이 아주 어려운 부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지난 1차와 2차 시험 발사는 모두 오후 4시에서 5시경 진행이 됐었는데요.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는 오후 6시에 진행될 예정입니다. 이렇게 누리호 3차 발사의 시간이 앞전 1차, 2차 발사보다 조금 늦어지게 된 건 결국 누리호에 탑재된 위성과 또 위성의 임무, 그리고 위성이 어느 궤도에 투입되냐에 따라서 발사 시간이 결정되게 됩니다. 이번 누리호 3차 발사에 탑재된
차세대 소형 위성 2호는 500에서 550km 정도 사이의 고도에서 임무를 수행하게 되는데요. 발사 당일 다른 우주 물체와의 충돌 가능성을 최소화하기 위해서 발사 시간이 오후 6시로 정해지게 되었습니다. 네, 누리호는 이번 3차 발사 이후로 2025년부터 27년까지 총 3차례의 추가 발사가 계획되어 있습니다. 누리호는 1차부터 6차까지 총 6차례의 반복 발사를 수행하면서 발사 신뢰성을 검증받게 될 텐데요. 우주 발사체는 이 한 번 발사하는데 아주 큰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고 또 탑재되는 인공위성의 가격이 아주 비쌉니다. 때문에 이러한 반복 발사를 통해서 발사 신뢰성을 확보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앞으로의 반복 발사에 세계의 종합기업이 함께 참여하여 누리호의 개발 기술을 민간으로 이전하고 향후 제작 및 발사 운용까지 세계 종합기업에서 주도할 수 있도록 하는 누리호 고도화 사업이 진행될 예정이죠. 누리호 4차, 5차, 6차 발사에는 각각 다른 목적을 갖는 위성 탑재체를 싣고 발사 임무를 수행할 예정입니다. 먼저 누리호 4차 발사에서는 차세대 중형위성 3호가 탑재될 예정인데요. 누리호 3차 발사에서 계획된 차세대 소형위성 2호의 무게는 약 170kg이지만 누리호 4차 발사에 계획된 차세대 중형위성 3호는 약 500kg급으로 훨씬 더 무거우며 다양한 탑재 장비를 싣고 우주 핵심 기술 검증과 우주 과학 연구 임무를 수행하게 됩니다. 그리고 누리호 5차와 6차 발사에서는 초소형 위성 2에서 6호와 7에서 11호가 각각 5기씩 탑재될 예정입니다. 초소형 위성은 100kg 미만급으로 총 10기의 초소형 위성을 임무 궤도에 쏘아 올려 초소형 위성 군집 시스템을 개발하고 군집 운용 활용 기술 개발 및 활용 서비스 체계를 구축하는 새로운 임무를 수행하게 될 예정이죠. 이제 누리호 3차 발사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차 시험 발사 성공 이후에도 눈에 보이지 않는 곳에서 지금 이 순간까지도 많은 연구자분들께서 밤낮없이 노력해주고 계십니다. 누리호 성공을 위해 응원해주시고 격려해주시는 많은 분들에게 보답하기 위해 이번 누리호 3차 발사도 꼭 성공적으로 마무리되길 바라면서 이상 마치겠습니다. 네, 가뭄에 시달리던 이탈리아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지고 또 우루과이는 기록적인 가뭄이 이어지는 등 심각한 기상재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기후변화에 대한 학계의 경고가 계속되는 가운데 극단적인 기상재해가 속출하고 있습니다. 김선희 기자입니다. 극심한 가뭄에 시달리던 이탈리아 북부 에밀리아 로마니아주에 엄청난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6개월치 강우량이 단 이틀 만에 쏟아지며 41개 도시와 마을이 순식간에 물바다가 됐습니다. 수백 건의 산사태가 일어나며 사망자는 10명을 훌쩍 넘었고 이재민도 3만 명에 육박했습니다. Però è una cosa che bisogna viverla, raccontarla è molto difficile. Cioè, uno non può credere a quello che abbiamo visto. 이탈리아뿐 아니라 지구촌 곳곳이 기록적인 폭우로 몸살을 앓고 있습니다. 소말리아는 중부지방 홍수로 약 40만 명의 이재민이 발생했고 보스니아도 석 달치 비가 단 사흘 동안 내리며 120년 만에 최악의 폭우가 쏟아졌습니다. 크로아티아는 며칠 동안 내린 폭우로 제방이 무너져 한 개 마을 전체가 침수됐습니다. Ovako nešto još nisam vidio. Ne znam, evo sve je uništeno u kući. 반면 남미 우루과이는 극심한 가뭄으로 70년 만에 최악의 물 부족 사태를 겪고 있습니다. 상수 공급원인 저수지가 말라붙어 당국이 염도가 높은 강물을 섞어 공급하자 짠 수돗물에 항의하는 시위가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캐나다는 서부 엘버타주를 중심으로 산불이 확산하며 12,000명이 집을 잃는 등 세계 곳곳에서 기상재해가 발생하고 있습니다. 기상학계는 이미 지구촌이 재앙을 피할 지구기온 상승폭의 마지노선을 곧 내줄 것이라고 경고한 상태입니다. 올해도 이미 극단적인 기후변화의 징후가 곳곳에서 나타나며 공포감이 커지고 있습니다. YTN 김선희입니다. 수단의 정부군과 준군사 조직이 지휘권을 두고 내전을 벌인 지 이제 한 달이 지났습니다. 벌써 1000여 명이 숨졌고 100만 명을 넘는 난민이 고통받고 있습니다. 조용성 기자입니다.
수도에서 정부군을 밀어낸 준 군사조직 병사들이 허공에 총을 쏘며 점령을 자축하고 인근 도시 곳곳의 건물은 검은 연기와 화염에 휩싸였습니다. 술리마네 씨는 20년 전 다르푸르 분쟁 때처럼 이번에도 이웃 나라로 몸을 피했습니다. 난민이 임시보호소에 머무는 시간에도 유년기는 흘러갑니다. 아이들의 눈에 스친 참상을 지우기 위해 레크레이션 선생님은 웃음을 머금고 밝은 노래에 춤을 춥니다. يعني شافوا مناظر بشعة لحد البنت دي بتتصرخ بالليل بتتعيط بتقول لي يا أمي نحن الناس اللي بيجوا بيقتلونا ولا 한 달이 넘은 무력 충돌로 1,000명 넘게 목숨을 잃고 5천여 명이 다쳤습니다. 가족을 이끌고 고향을 등진 사람은 100만 명이 넘었습니다. In total, over 843,000 people have been internally displaced within the country, according to the IOM, with neighboring governments and UNHCR having recorded almost 250,000 crossing borders to date. 유엔이 인도적 구호와 보호가 필요한 것으로 파악한 수다니는 2,500만여 명. 지휘권을 둘러싸고 벌어진 군사 무력 충돌로 인구의 절반 이상이 절망 속에 살고 있습니다. YTN 조용성입니다. 주말인 오늘도 때이른 더위가 이어집니다. 서울의 낮 기온이 26도, 대전이 29도, 대구가 28도까지 올라서 여름 날씨가 예상되는데요. 자외선과 오존도 강해서 주의하셔야겠습니다. 오늘 전국이 대체로 맑겠지만 남부지방은 오전까지 안개가 짙게 끼겠고요. 오후부터 중부와 영남지방은 돌풍이 예상됩니다. 시설물과 안전사고에 유의해 주시길 바랍니다. 현재 기온은 서울이 17.9도, 그리고 안동이 12.6도고요. 이 낮 기온은 서울이 26도, 대전이 29도, 부산은 22도로 예상됩니다. 내일은 새벽 한때 경기와 영서 지방에 비가 조금 내릴 전망입니다. 날씨였습니다. 네, 굿모닝 YTN 1부 마칩니다. 잠시 후 5시 50분 2부에서 뵙겠습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